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기웃거리며 자기계발서를 잔뜩 사들이고 다 읽지도 못한 책을 책장에 꽂아두며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곤 하지요. 하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는 이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25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기업가로 크게 성공한 MBA 졸업생들은 책을 끝까지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많이 읽는 독자가 아니라 다르게 읽는 독자였던 겁니다. 하버드가 발견한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방식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책을 지식 축적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권에서 인생을 바꿀 단 한 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한 문장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뇌리를 스치면 책을 덮고 움직였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이를 두고 지식 축적은 자기만족을 준다. 그러나 행동은 불편함을 수반한다. 그래서 가난한 독서는 기억을 목적으로 하고 부자의 독서는 행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합니다. 독서의 목적이 지식을 얼마나 담았는가가 아니라 책이 나를 얼마나 움직이게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합이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권, 단 한 줄이 행동을 바꾼다면 그것이 곧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자신의 성공의 80%를 독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독서는 단순한 많이 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56시간 책을 읽지만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즉시 그 아이디어를 투자 전략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버핏은 책을 읽을 때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행동 가능한 선택지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지과학 연구팀도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뇌는 지식을 단순 저장할 때보다 그것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때 훨씬 강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책을 외우는 공부는 단기 기억에 머물지만 책을 행동으로 옮기면 장기적 판단력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부자의 독서는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니라 판단 훈련이며 매번 뇌의 선택 회로를 단련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니체의 말이 떠오릅니다.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부자들의 독서 방식은 바로 이 철학적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권위로 보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극제로만 사용합니다. 가난한 독서는 책을 다 읽고 블로그에 요약 정리하며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자의 독서는 요약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책에서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오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면 그 독서는 소비일 뿐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이 발견한 성공의 비밀은 독서량이 아니라 행동 전환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진짜 주제, 즉 행동 중심 독서법의 출발점입니다. 워렌 버핏이 결정 촉진형 독서를 대표한다면 일론 머스크는 역구성 학습법으로 유명합니다. 머스크는 스스로 로켓 과학을 책으로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교재를 통째로 외운 것이 아니라 책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를 백워즈 러닝 역구성 학습법이라 불렀습니다. 핵심은 결과를 먼저 설정하고 책 속에서 필요한 재료만 뽑아내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한 권의 책에서 필요한 정보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진짜 독서가 되는 셈입니다. MIT의 학습과학 연구팀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전체 내용을 전부 습득하려 할 때 오히려 기억률이 떨어지고 특정 목적에 맞춰 선택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할 때 학습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머스크의 독서법은 직관적 습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전략인 셈입니다. 머스크가 즐겨 읽는 책 중 하나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입니다. 그는 이 소설을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고체계를 재편하는 훈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래 사회의 정치, 과학, 경제를 거대한 수학적 틀로 설명하는데 머스크는 여기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사고방식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구성 학습법의 핵심이며 실제로 스페이스X의 설계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부자들의 독서법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버핏처럼 행동 촉발형, 둘째는 머스크처럼 구조 재편형입니다. 두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책의 완독이 아니라 인생에 영향을 줄 단 하나의 인사이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 철학자 세네카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많은 책을 소유한 자는 무지하다.
책이 아니라 그 책이 남긴 자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네카가 강조한 자취란 곧 실천입니다. 오늘날 부자들의 독서 습관도 세네카의 통찰을 그대로 실현하는 셈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가난한 독서와 부자의 독서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가난한 독서는 정독을 중시하며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긋고 필사와 요약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자기만족에서 끝납니다. 반면 부자의 독서는 밑줄을 긋는 대신 즉시 실행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한 문단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책을 덮고 전화를 걸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실험을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과학 연구는 2차 1을 뇌의 활성화 회로에서 찾았습니다. 가난한 독서는 암기 회로를 자극하지만 부자의 독서는 선택 회로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대신 활용할 곳을 탐색하는 패턴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부자의 독서는 결정훈련에 가깝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 기업가들은 독서는 선택지를 줄이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더 많은 가능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좁혀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칸트는 지성은 개념을, 판단력은 원리를, 이성은 목적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의 독서법은 바로 이 판단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지성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책을 통해 곧장 목적과 실행을 연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의 독서는 행동 중심 독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한 권에서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지난 1년간 읽은 책 중 실제로 삶을 바꾼 책이 5권 미만이라면 아직 부자의 독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깊이 살펴볼 행동 독서 3단계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하버드 퍼포먼스 랩은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을 분석한 끝에 행동 독서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력보다 출력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즉, 책을 펼치기 전 이 책에서 내가 당장 실행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설정하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실행할 아이디어가 없을 것 같다면 애초에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읽는 중간에도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챕터 하나를 끝낼 때마다 실험을 계획하고 바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책을 끝까지 읽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왔다면 거기서 멈추고 즉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험 결과 이 3단계를 실천한 그룹은 읽은 책의 수는 적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익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를 책을 덮은 횟수가 아니라 책을 덮고 움직인 횟수가 부를 만든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센터의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설명을 더해줍니다. 가난한 독서는 뇌의 암기 회로를 활성화하지만 부자의 독서는 선택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려는 독서는 결국 자기만족으로 끝나지만 활용할 곳을 찾으려는 독서는 뇌를 끊임없이 의사결정 모드로 훈련시킨다는 것이지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ETH 주릭의 인지신경과학 연구팀도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연결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시냅스가 형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을 붙잡는 힘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힘이 뇌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이 수천 명의 독자를 조사한 결과 책을 읽은 사람 중 실제로 행동까지 옮긴 비율은 6%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 안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 10억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결국 읽은 책의 양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환한 책의 수가 부를 결정짓는다는 결론입니다. 이 대목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사유는 독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유는 반드시 행위로 이어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의 독서는 바로 이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책을 읽고 머릿속에서 곱씹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현실에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졸업생 중 억대 자산을 형성한 그룹의 공통 습관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30분 독서를 하되 그날 얻은 실천 포인트 한 가지만 기록하고 그날 안에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자의 독서에는 복습이 없다. 대신 행동이라는 결과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가 정의하는 독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독서는 두뇌의 전략적 훈련이며 목적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판단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경영학 연구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의 독서 습관을 추적한 결과 그들은 독서를 통해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줄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즉,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걸러내고 핵심만 남기는 과정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던 겁니다. 결국 독서의 핵심은 속도에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독서의 본질은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속도다. 책을 몇 권 읽었는지가 아니라 몇 번 책을 덮고 움직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부자들의 독서법은 지식의 무게가 아니라 행동의 속도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책을 과도하게 읽는 사람일수록 결정 장애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쌓일수록 선택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반면 부자들은 책을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결정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버드 리더십 센터는 독서를 의사결정 훈련용 도구로 정의합니다. 그들이 권하는 방식은 비포, 두링, 애프터의 3단계입니다. 먼저 읽기 전에는 이 책에서 내가 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를 설정합니다. 질문이 없다면 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읽는 중에는 핵심 인사이트가 나오면 즉시 책을 덮고 기록합니다.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후에는 이 책이 내 의사결정에 무엇을 바꿨는가? 를 자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서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판단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으로 변모합니다. 이 습관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베스트 사이클 독서입니다. 부자들은 유행하는 신간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반복해 읽을 만한 책을 선호합니다. 워렌 버핏은 현명한 투자자를 수십 번 읽으며 매번 자신의 판단 기준을 재점검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통해 구조적 사고를 훈련합니다. 빌 게이츠는 사피엔스를 반복 독서하며 기술 변화 속에서도 인간 본성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인간 본성에 관한 25가지 오류를 삶의 의사결정 도구로 삼습니다. 이들은 책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 하기보다 사고 틀을 반복적으로 정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단호합니다. 부자가 되는 독서법의 핵심은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속도입니다. 하루에 몇 권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책을 덮은 직후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공자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배우고 때로 행하지 않으면 배움은 허망하다. 이 고대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식을 머릿속에만 간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러나 책이 준 단 하나의 인사이트라도 곧바로 실행한다면 그것은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MBA 졸업생들의 억대 자산 형성 사례를 참고하면 하루 30분 독서로 충분합니다. 단 한 가지 인사이트를 기록하고 그날 안에 반드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요약 대신 적용 메모만 남기고 토론보다 혼자 실행 후 결과 공유에 집중합니다. 아침에는 10분 독서 후 질문 하나를 설정하고 낮에는 그 질문을 행동으로 실험하며 저녁에는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쌓이면 독서는 더 이상 자기만족이 아니라 성장 촉매제가 됩니다. 하버드가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책을 덮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책을 몇 권 읽었는가? 가 아니라 그 책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했는가? 입니다. 오늘 읽은 책이 계좌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위안만 주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독서법은 철저히 행동 중심 독서법입니다. 문제 중심 독서, 단락 단위 행동, 서브노트 매핑. 이 3가지 전략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에서라도 인생을 바꿀 한 줄을 찾아내고 즉시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독서가 지식을 쌓는 행위에서 결정을 촉진하는 훈련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책을 통해 진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